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꼭 부동산 세금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아두면 좋을 내용,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올해 약간 개정사항이 있거든요. 특히 세액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근로고용 인원이 늘어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추후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활용하시면은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뭐냐? 이름에서 딱 어떤 의미가 다 읽혀지죠. 고용을 증대시키면은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 납부할 세금에서 좀 공제해 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면은 증가한 1인당 일정 금액을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공제를 몇 년간 해주느냐? 공제를 그 연도, 그 직원이 늘어난 연도 1년 우선 공제를 해주고요. 이후 2년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총 3년간 공제를 해준다는 말이죠. 이 혜택이 굉장히 큰 겁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은 2년만 공제를 해주고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이때 소비성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흥주점들, 이런 경우를 빼고 모든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은 전년 대비해서 고용 증가 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매매업법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고용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이 고용 인원은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고용 인원은 상시 근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시 근로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직원, 이 정직원들을 세법에서는 상시 근로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함이 안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회사랑 이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뭐 한 달 또는 뭐 두세 달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만 정해가지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정직원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우리 보통 이제 사업체에서 알바생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전 근무만 하는 알바생 또는 오후 근무만 하는 알바생, 또는 일주일에 한 하루나 이틀만 근무하는 알바생, 이런 사람들이 단시간 근로자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왜냐하면 파견 근로자는 우리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 파견한 업체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하고 그 최대 주주의 배우자, 그리고 그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직계 존속들, 직계 비속들, 그리고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인의 최대 주주가 보통 대표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사람 와이프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되고, 부모나 자녀가 그 회사에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천징수부의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하고 이제 근로 계약은 맺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를 안 하고 4대 보험도 징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원천징수부에 신고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설령 진짜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 이처럼 이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인원을 말고 정상적으로 이제 근로 계약을 맺고 신고를 하는 정직원들 있잖아요. 그 정직원들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 늘어난 1인당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일정 금액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를 공제해 주는 거냐? 전년도를 보면은 이 전년도는 2022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시 근로자는 한 명 늘어나면은 세액공제를 700만 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은 770만 원을 공제해줬어요. 10%를 더 해준 거죠. 그런데 늘어난 그 인원이 청년이거나 장애인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였으면은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1,100만 원,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은 1,200만 원을 공제해줬고요. 대부분은 중소기업일 거니까 제가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2023년부터는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은 일반 상시근로자 한 명이 늘었다 그러면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85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9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 늘어난 인원이 청년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 있죠. 줄여서 경단녀라고 그러는데 이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그러면은 공제 금액이 확 커집니다. 수도권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한 명당 1,45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고요.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한 명당 1,55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간단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산 매매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법인이 내가 대표가 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감이 늘어가지고 직원 한 명 고용을 했어요. 만약에 그 고용한 직원이 청년이고 나와 가족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법인이 만약에 수도권 안에 있었잖아요. 그 직원을 1월 1일부터 고용을 했으면 1년 내내 고용한 거니까 전년 대비해서 고용 인원이 한 명 늘었죠. 한 명 늘고 늘어난 인원이 청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2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할 때 그 법인세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1,45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계속 퇴사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법인에서. 그래서 2023년도 일을 하고 있고 2024년에도 이제 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늘어난 건 없죠. 그럼 2024년에는 공제를 더 못 받죠. 원칙은. 왜냐하면 늘어난 인원 한 명당 1,45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2024년에는 안 늘어났잖아요. 추가 고용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원래는 2024년에는 공제를 못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에 인원이 줄지만 않으면은 추가로 2년을 더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추가로 1,4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2025년에도 그 청년이 퇴사 안 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도 1,4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총 세액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는 거냐? 1,450만 원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4,3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 고용해가지고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단 한 명을 추가적으로 이제 고용을 증대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해 대비해서 이후 2년간 고용이 줄면 안 됩니다. 고용이 줄면은 주는 인원만큼 다시 세액공제를 추징해 버립니다. 그리고 추징할 때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추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잠깐 늘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고용이 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청년의 나이는 2022년까지는 15세에서 29세였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2023년부터 이제 확대가 됩니다. 몇 세까지로 확대되냐면은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요 나이 기준은 처음 채용할 때 그 나이로 따지는 거고, 요거는 다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청년이 군대 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군대 갔다 온 기간만큼은 차감하고 이제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을 고용을 했는데 만 나이로 뭐 35살하고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런 경우에 34세를 초과해 버렸지만은 군대를 만약에 18개월 갔다 왔다. 그러면 1년 6개월을 거기서 차감해 준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차감해가지고 34세 이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청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인 자, 이런 사람을 고용을 해도 이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고용해도 세액공제가 일반 상시 근로자보다 한 600만 원 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을 해도 세액공제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 경력단절 여성을 누구로 말하는 거냐? 지금 우리 회사하고 같은 업종에 근무했던 자, 꼭 우리 회사에 근무 안 했어도 됩니다. 같은 업종에 이제 근무했던 자로서 과거에 그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근무했던 회사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사한 자.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회사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 또는 애 학교 보낼 때 잠깐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을 채용을 하여서 고용 증가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나면은 채용한 그 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수도권은 1,450만 원, 지방은 1,550만 원을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해주고 추가적으로 인원이 줄지만 않으면은 앞으로 2년간은 이 금액을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에 그날로부터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를 해버리면은 그 감소한 인원만큼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추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한 명 늘어나가지고 첫 해에 1,450만 원 공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청년을 고용하면 괜찮아요. 다른 청년을 고용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감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추징을 당할 일은 없는데 청년이 이제 다음 연도에 그만두고 나서 추가로 채용을 안 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 받은 연도에 대비해서 이제 고용 인원이 감소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고 당연히 그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더 안 해주겠죠. 그리고 추징할 때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추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 및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규정까지는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은 전환되는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 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언제부터 확대되냐면 2023년부터 확대가 되고요.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하는 분들 있죠. 육아휴직했다 복귀하는 분들은 2022년까지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이 인건비는 이제 급여를 말하는 거겠죠. 급여하고 퇴직금. 그 인건비 1년치에다가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해주고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해줬거든요. 근데 이 세액공제 비율 기준으로 없애버리고 이제 금액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육아휴직을 냈다가 다시 우리 회사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만 안 하면은 3년간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중소, 중견기업은. 그리고 대기업은 2년간 공제를 해주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1년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고용 인원이 늘어난다. 이때 이 고용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올해부터 얼마 공제를 해주는 거냐?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준 850, 지방 기준 950. 근데 늘어나는 인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취업이 잘 안 되는 자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런 사람들을 추가로 고용을 하면은 추가 고용 일원 1인당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1,450, 지방의 중소기업은 1,55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공제를 받은 다음에 인원이 감소만 안 하면은 추가로 몇 년을 더 공제해 주느냐? 2년을 더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년 한 번 더 고용하고 줄지만 않으면은 최대 4,35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도죠. 고용을 늘리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세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다가 우리 회사가 뭐 2020년이나 2021년이나 2022년에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더 늘어가지고 그 이후에 줄지 않았는데 우리 세액공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장을 하시는 세무대리인에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공제받지 못하는 이 세액공제는 5년치까지 추가로 그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즉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을 할 수 있죠. 이걸 경정청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경정청구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세액공제를 못 받아가지고 더 냈던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고용중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